안녕하세요. 미래이터 연구원의 배은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상담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산재 처리와 공상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사실에 대한 은폐 등을 위해서 산재 처리를 막고 그리고 공상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산재 신청 대신 공상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회사의 사정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보고 그 이후에 공상 합의를 이렇게 제안 받으신 근로자분들 또는 재해자분들께서 내가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공상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회사에서는 공상합의를 하자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좀 특수한 경우가 맞물려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일용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건설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많이 공상합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상합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위법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공상합의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재해를 당하신 근로자분들께 불리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회사에서 공상합의를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설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건설 회사가 이렇게 공상합의를 하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몇 가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PQ 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993년부터 이 PQ 점수제는 이제 시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발주사들이 시공업체들을 찾을 때 이 PQ 점수제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입찰 자격 사전 심사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해줄 수 있고 입찰을 하기에 적당한 기업인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요 과정상에서 산업재해 발생률 요 부분도 중요한 판단 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많이 신청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PQ 점수가 낮아져서 결국은 해당 시공업체나 회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업을 따내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 좀 경미한 사고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공상합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정과는 또 변론으로 하고 근로자분들께서는 공상합의를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아니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경미한 부상이라는 표현도 참 모호하지만 보통 뭐 일주일 내로 치료가 가능하고 일주일 후에는 당장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산재보다도 이렇게 공상합의가 더 유리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사례랑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직접 진행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사실 근로자분들께서는 산업재해를 당하셨을 때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산업재해 즉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공상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받는 그 보상액, 경제적 보상액이겠죠. 그 부분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합의 당시에 이런 문서나 서면화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시면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이행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공상합의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 산재 처리를 하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재해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법령에 근거한 요양기관과 그 기간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통해서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근로자로 하여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험급여를 통한 경제적 보상 이외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후유증 관리인데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 기간 동안 요양급여, 즉 병원 치료 이외에도 휴업급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양 종결 이후에는 앞서서 아시겠지만 장애급여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통해서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고정적인 상태가 되셨을 때 수급하시는 것이 산재법상의 장애급여인데, 이 장애급여도 적지 않은 보상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후유증 대상이 좀 발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후유증 예방관리 카드라는 것이 또 발급이 돼서 산재 종결 이후에도 별다른 비용 발생 없이 병원을 다니실 수 있는 혜택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사실 산재 처리 이후에도 일을 그만두시는 분보다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을 하시다가 사고나 어떤 특정한 일 때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산재 처리를 하셨던 부위가 다시 악화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에도 사실 재요양이라는 제도가 산재법에서는 잘 돼 있어서 재요양이라는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그 부분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정도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제외조차도 사실 산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신다면 저는 공상보다는 이렇게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향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의 편리성보다는 좀 우리의 몸을 좀 지키는 방향성으로, 그리고 안전한 이제 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을, 보험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는 산재 처리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